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기업 전략이랑 산업 트렌드에 관한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만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게임 산업의 그 기술 종속성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뭐 디스플레이, 폐기물 처리, 또 AI 산업까지. 지금 비즈니스 환경을 움직이는 이런 큰 흐름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게임 산업부터 볼까요? 그 자료에 따르면 외산 게임 엔진 의존도가 무려 78%라고요. 퍼러 기술 정도 빼고는 자체 엔진 개발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이게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비용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 유니티 요금제 변경 논란 때 봤듯이 외부 정책 변화 하나에 그냥 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게임 엔진들이 요즘은 영화나 건축, 뭐 자율주행 이런 데까지 막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주권을 확보 못하면 게임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군요. 근데 또 LG 디스플레이는 완전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중국 광저우 공장 판돈 그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걸로 파주에 7천억, 베트남에 한 5,600억 해서 총 1조 6,600억 원을 다시 국내랑 인근으로 투자했죠. 이게 리쇼어링인데 고부가 가치인 OLED,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 중소형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의도적인 선택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LCD 시장에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확실하게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OLED, 그중에서도 이제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시장에 딱 집중하려는 거죠. 뭐랄까, 비핵심 자산 팔아서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아주 명확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네, 정말 흥미로운 대비예요. 또 다른 쪽에서는 폐기물 산업 M&A가 그렇게 뜨겁다고요. 사모펀드들이 막 수천억, 조 단위로 회사를 사들인다는데 어펄머 캐피털, 이퀴티 파트너스 이런 데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폐기물 산업의 매력은 좀 역설적인 데 있어요. 바로 규제랑 희소성 때문인데요. 매립지는 자꾸 부족해지고 새로 허가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딱 막혀 있는데 폐기물은 계속 나오니까 처리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게다가 경기도 잘 안 타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안정성이군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걸 단순히 폐기물 처리로만 안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폐기물 태울 때 나오는 열, 그 폐열로 스팀 만들어서 근처 공장에 팔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규제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스팀까지 판다니 자료 보면서도 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AI 쪽도 좀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챗GPT 만든 오픈 AI가 미 국방부랑 계약을 맺었다고요. 방산 시장 진출이라니. 뭐 메타나 엔트로픽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이쪽을 눈여겨본다면서요? 네, 맞아요. AI 같은 첨단 기술이 이제 민간 영역을 넘어서 국방 같은 특수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다만 그 오픈 AI는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 MS잖아요. 근데 MS가 지분은 49%나 가졌는데 오픈 AI 정영진은 이 통제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뭐 연말까지 영리 기업 전환 문제 같은 거에서 합의 못 보면 MS 투자금 200억 달러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기술 확장 이면에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개별 기업들 움직임 속에서 그럼 좀 더 넓게 거시경제나 국내 시장 전반은 어떤가요? 중동 불안 같은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3천선 근처까지 가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루닛이나 뷰노 같은 AI 의료 기업들 해외 성과도 좋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거시 지표는 큰 그림을 보되 그 안에 숨겨진 디테일을 잘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소매 판매 전체는 좀 주춤해도 핵심 품목은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 중요한 건 뭐랄까
친환경차나 AI 의료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례들이 결국 이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산업의 속을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기술 종속성을 벗어나려는 게임 산업의 노력, 또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하는 디스플레이, 규제 속에서 기회를 찾는 폐기물 산업, 그리고 예상 못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AI까지.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규제가 심한 폐기물 산업에서조차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전략이 먹혔잖아요. 이런 식의 발상 전환이 AI나 디스플레이 같은 전혀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